저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빨간 펜을 하면서 제가 어제 들어갔더니만 경찰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빨간 펜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저희 아들 녀석이 썼던 답은 그거였습니다. 엄마만 안 들으면 잡아가는 사람. 사실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찰이라는 부분들에서는 사실 저 역시도 경찰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러한 악행을 하면 잡아간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늘 청장님 모시고 이렇게 들으면서 과연 청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 지금 같이 아래 지휘관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서장은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일은 그 아드님이 아는 대로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테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경찰인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응? 안 좋아하죠? 늘 뭔가 두려워하겠죠? 그죠? 그래서 군인보다 경찰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군인이 훨씬 무섭거든. 총도 들고 있고 칼도 들고 있고. 근데 왜 안 무서워하냐? 여러분들은 국민들을 안 잡아가. 적군을 잡아가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땐 여러분들은 만만해. 근데 우리는 왜 어렵고 두려우냐? 자기들 잡아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면 나를 잡아가는 역할을 경찰한테 줄 건가요? 아니면 나를 잡아갈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역할을 하라고 역할을 부여할 건가요? 후자입니다. 응? 후자입니다. 후자죠? 우리 경찰이 미련하게 이걸 모른 거예요. 국민을 부르면 내가 잡혀갈 일이 안 생기도록 네가 나 좀 관리해줘.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자랑을 뭐를 해요? 이거 한 일을 자랑해요. 너 잡아온 일을 자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경찰 한번 잡아가는 걸로 아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개선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를 같이 연구하고 가르치느냐. 내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닥치고 있는 피해를 받은 국민, 피해를 주는 국민,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런 현상들을 연구하는 연구관으로 우리 경찰을 자리매김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처리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이거는 지금 위난이 발생한 거니까 외적이 침입했으면 막아야지. 나는 총 쏘면 안 된다고 안 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총을 쏘든 대포를 쏘든 뭘 쏘든 저놈들을 오는 걸 막아서 저지를 시켜놓고 뭔 대화를 해도 그 다음에 대화해야지. 막 쳐밀고 들어오는데 대화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선전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뒤로 좀 감추고 우리가 국민들하고 대화해야 되는 것은 당신은 지금 왜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응? 당신은 왜 두려워하고 이러는 거야. 요걸 연구해야죠. 그래서 제가 목표를 체감 안전도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우성이 났죠. 아이 국민들이 느끼는 것까지 그럼 우리 경찰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지표로는 대한민국 경찰이 세계 초인류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빨리 검거하는 거, 케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밤에 이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 이런 걸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국민들이 안전을 느끼는 체감도로 따지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체감도가 60, 70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더 낮아요.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특성에 맞춰서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에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인식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우리 경찰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된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발생되는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했냐, 바르게 하지 않았느냐의 척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사건 발생이 갈수록 줄어든다면 예방 영역의 활동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쎄 빠지게 뭘 한다고 하나 사건 발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전적 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 보면 이 시간 관리 4사분면 있잖아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긴급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 근데 우리 아마 여기 군도 비슷할 거예요. 전부 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많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바쁘죠. 왜 바빠졌냐는 거예요. 우리를 제일 바쁘게 하는 게 112거든. 이 신고는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112 신고가 왜 많이 오게 됐냐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영역의 노력을 소홀히 하면 필연적으로 오는 게 전부 긴급한 걸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은 늘 현재의 그 닥친 이 긴급한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30% 줄여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요 4, 4분면에 있는 일과 요 3, 4분면에 있는 일을 찾아라. 그래서 70년 전부터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 그런 거부터 없애라. 그래서 그 일들을 안 줄여와서 제가 인력 30%를 줄여라. 그래서 신문에 났잖아요, 제가. 왜? 인력 30% 줄이려니까 이제 발동의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일부터 줄여와. 일 줄이고 나서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랑 하고 있느냐? 우리 부장 둘하고 제 직속으로 달려 있는 게 담당관 둘이 있어요. 청문감사 담당관, 홍보 담당관. 요 네 사람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내가 당신들 일 나한테 가져와. 내가 쳐줄 테니까. 그리고 나한테 코칭 받은 걸 가지고 당신들은 과장한테 가서 과장 일 가져오라고 해서 쳐내려. 그전에는 일사천리로 하려 하지 마. 그거를 일사천리로 하라고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분이 지금 불안정해지니까 투덜거릴 테고, 그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기자는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 들어가면 어디에가 지금 펑크가 났는지 딱 알 수 있어도 제가 조사를 안 하고 있죠. 그 뭐 조사해봐야 그 결국은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결과인데, 결국은 제가 재발등 찍으려고 또 찾을 일이 없잖아요. 때가 되면 지가 이실직고하고 오겠지. 그렇듯이 지금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지? 사제분 우리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군인의 신분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쪽에 요렇게도 한번 봐보는 거 어떠냐라고 했듯이, 우리 경찰은 이 사회를 연구하는 연구관으로 제가 지금 정체성을 잡고 요렇게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112를 많이 뛸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동안 현장 연구가 정확하게 잘 안 된 거죠. 그죠? 현장 연구가 잘 돼서 그분들이 왜 112 신고를 하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노력을 했더라면 112가 갈수록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줄어야죠? 그게 갈수록 는다는 것은 우리는 쎄 빠지게 하긴 했는데 주민을 위한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체감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감도 목표를 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요 국민들을 대함에 이제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국민들이 지금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처리해 줄 실력을 갖추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죠? 문제가 생긴 만큼 내가 국민들이 그 요구하고 있는 거에 미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수준이 이상인가요? 현실인가요? 현실이죠? 우리는 이 현실이 목표인 걸 모르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점이 목표인 줄 아는 거예요. 미래는 오지도 않았어. 지금 5년도 못 맞추고 있는데 네가 뭐 미래의 어느 점을 맞춰. 그래서 요즘 강조하고 있는 건 현실 진단을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네가 지금 이 현실과 충돌하고 있는 것만큼 못 갖춘 거니까 요거를 어떻게 갖출 건지 노력을 해라. 이 노력을 함에 있어서 너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하고 할 수 없는 건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윗사람의 역할도 이제 정확하게 다 잡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져서 이 현실 진단이 안 되고서는 그 윗사람들의 역할은 전부 꽝이에요. 전부 뜬구름 잡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드린 말씀을 하면 이건 정확하게 가게 돼 있어요. 왜? 뭐 헤맬 것도 없어요. 현재 지금 저 사람하고 하니까 아이 지금 제 어떤 점 때문에 화가 이렇게 나셨나요? 제가 지금 충분히 지금 이해되도록 설명을 못 해드렸나요? 아니면 제가 공정하게 안 했나요? 다 들어보니까 아 당신은 말투가 기분 나빠. 아 내 말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 말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생님 그 짜증이 들어가겠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죠. 근데 우리는 이 조사를 다른 사람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개별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진단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맞춤형 진단이 안 되니까 대책도 맞춤형 대책이 안 쓰고 전부 일반화된 진단, 일반화된 대책.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고요. 3등분으로 치면 가운데만 맞는 거예요. 그죠? 맥시멈 30%만 맞는 거예요. 나머지 밑에 부족한 사람 안 맞고 위에 부족한 사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30%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100%를 한다고 계획을 설계하니까 뭐 33.3%지만 그 3분의 2는 늘 불만하고 있는 이런 계획을 설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느냐면 아까 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더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이해되시나요? 네.